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가치투자에서는 최근에 실적 발표 시즌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 그와 관련된 쪽에서 실적 발표 후에 섹터들이 흔들리고 있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숫자가 잘 나와서 기대감이 높았던 섹터들, 이게 막상 실적 발표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에서는 좀 부담감으로 나오는 그런 섹터를 집중 점검해보고, 그와 관련된 쪽에서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 이 부분을 한번 좀 체크하면서 시장 동향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어제 그래도 기다렸던 실적을 발표했던 실리콘2 실적 발표하고 오히려 어제 하락, 오늘도 하락. 참 어이가 없네요. 예, 그런 정도의 실적.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실적을 보여줘야 올라가느냐? 뭐 그거는 시장 마음이긴 하겠지만 지금 한번 볼까요? 분기 실적 지금 어제 나왔던 걸로 한 300억은 더 그 예상은 300억 정도까지 보였었는데 그래서 그거보다 훨씬 더 잘 나왔다. 그래서 지금 2분기 실적 보면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나와서 그리고 상반기 같은 경우도 지금 2분기가 132% 성장률 보이고 그 정도까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이 숫자가 왜 안 나오죠? 네, 숫자가 나오게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우리 예상보다는 좀 그렇다. 영업이익 389억 나왔네요. 예, 그래서 매출은 1813억, 130%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389억. 그러면은 이제 거의 300억대에서 400억대는 들어간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전혀 시작은 반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80억 더 나온 거 이거 뭐 당연히 잘 나올 줄 알았던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기조는 거의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1,400억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세력 그리고 또 2천억대, 3천억대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실적 대비해서 결국에는 이게 지금 기존에 많이 올라서 나왔던 변화가 그대로 이어진다 한쪽도 보여지겠지만 지금 화장품을 보는 시각들이 이제 첫 번째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경기 침체가 들어오게 되면 이 경기 침체에 따라서 화장품은 과연 이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럭셔리 그래서 럭셔리 쪽으로 작용을 하면서 생각보다 좀 부진하게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은 필수 소비재냐 이런 쪽에서 변화를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가성비를 따지는 모습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가성비에 초점을 맞추는 한국 화장품들이 과연 럭셔리 명품 쪽으로 가면서 경기 침체가 들어오게 되면 안 팔릴 것이다. 이게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지금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그동안에 뭐 로레알 뭐 이런 대표적인 글로벌 마켓시어 1위 업체 같은 경우는 주가가 거의 신저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안 통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필수 소비재에 가까운 가성비 높은 화장품, K뷰티는 이쪽에 영향을 안 끼칠 것 같은데, 응, 그냥 다 빠졌어. 그러니까 그냥 이해해. 뭐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고. 게다가 또 보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최근에 나오고 있던 뭐 울타뷰티 거의 바닥까지 내려왔죠. 미국 시장의 대표적인 화장품 섹터의 종목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면서 오히려 그냥 밀어버리자. 또 엘프뷰티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거의 바닥권까지도 내려왔던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이게 거의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화장품 sek터 글로벌 다 안 좋은데 한국만 간다고? 라고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외국인들이 거의 그냥 집중 매도가 나오고 있는 편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지표를 보면서 이해 변화가 오는데 우리나라 입장 쪽으로는 여전히 7월 달까지 수출 동향 여전히 괜찮고 그리고 또 북미 침투율 보게 되면 아직까지 한 자리 숫자 아직 북미 쪽이 계속 침투하면서 올려놓겠다라고 하는 변화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그런 거 인정 안 하고 오히려 좀 부정적인 모습들 쪽으로 반영한다. 참 어이가 없네요. 예, 이게 지금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또 이제 실리콘2의 재무 쪽의 상황을 봤었을 때 나오고 있는 이제 재고가 늘어난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래서 선수금 그래서 미리 받은 금액들이겠죠. 이게 오히려 늘어난 거에 대한 부담감들을 오히려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플랫폼 업체 입장으로 보게 되면 그게 아닐 수 있겠다는 것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만큼 캐파를 늘려가면서 그 다음에 확보되고 그 다음에 또 레벨이 올라가는 정도를 생각하게 되면 이게 과연 그냥 부정적인 것인가라고 볼 수도 있는 문제인데 시장은 됐고 그냥 외국인들이 팔어 그냥 밀어버려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게 좀 안타깝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하반기를 보게 되면 그래도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중국마저도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중국도 이제 광군제가 있죠. 그래도
이번에 중국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소비가 별로 안 된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방문제 같은 어떤 쇼핑 축제 있게 되면 상반기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쪽이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블랙 프라이데이, 예, 또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불프, 예, 추수감사절 다음에 나오는 쇼핑 시즌이죠. 거기다가 또 크리스마스까지 생각하게 되면 역시나 쇼핑의 계절이 다가오는데, 예전만큼 못하다는 것보다 침투율이 막 올라가고 있는 입장 쪽에서 쇼핑 시즌을 맞는다. 오히려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장은 일단 무시, 그냥 안 좋아 이렇게 나오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도 시장이 맞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래도 뭐 투자 아이디어 맞다고 해서 막 우길 수는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지금부터는 아마 가격 논리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많이 올랐고, 거기다가 아직까지는 그런 결국 그 싸움밖에 안 되겠죠. 멀티플 싸움. 그러니까 즉 이게 지금 기존에 봤던 멀티플이 물론 실적 좋은 거 알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상황상 그렇게 좋지 않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기존에 뭐 30배가 아니라 25배까지 준다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30배로 바라봤던 부분들이 좀 위축이 되는 꼴이 나오겠죠. 이런 것도 지금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속상한다고 하더라도 예, 좀 따라가야죠 시장을. 그러면은 지금은 철저하게 가격 논리, 그래서 밀렸을 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힐리코트 입장으로 보게 되면 항상 직전 고점대 부분에서 중요한 저항대가 하나씩 나오는데 이럴 때는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고 벌써 3일째 좀 저항이 심하다는 걸 보여줬던 상황들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런 지지권 쪽에서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지지권 들어올 때마다 그런 때쯤에서 다시 한번 자리를 노려보면서 비중을 타겟을 아래로 맞추는 거죠. 위쪽으로 턴한다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가격 메리트 나왔을 때 대응하면서 차라리 가격을 노리는 전략들이 낫지 않느냐라고 한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외국인들은 한번 집중했던 매도세는 거의 일단락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있고, 그런 쪽에서 혹시나 뭐 연기금은 또 매수가 들어오네요. 특이하게요.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가격 논리를 보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조금 이제 V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실적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주가는 한 단계 레벨 다운되면서 중요 지지권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게 또 마찬가지로 수급 별로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부분들이 또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입장 밑으로 또 밀려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시장이 지금 우리 색깔이 바뀌려고 그래요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부분들. 그래서 색깔이 바뀌어서 기존에 상반기까지는 숫자가 나와서 괜찮다라고 했다 보니까 주가도 많이 올랐다. 그런 쪽에서 이를 굳이 부인하고 오히려 좀 새로운 종목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시장의 색깔이 바뀌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 되면 뭐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쪽으로 갔었을 때 나오는 이제 수혜 쪽으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들이다.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실적 자체가 그렇게 급하게 꺾이지 않는다. 라고 하게 되면 가격 메리트 맞춰서 대응할 준비는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 일단 지금은 기다리면서 수급 변화 그리고 주가에 대한 회복력 그리고 어디서 지지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밖에 그나마 또 실적 잘 나왔던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것들도 그쪽에서 정체되어 있는데 또 이런 자리들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것도 관심 있게 보고 밑에서 대응하는 전략들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은 위쪽 지금 어정쩡한 자리에서는 비중 갖춰서 대응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밀리면 그때 늘리겠다라고 하는 자리들 분명히 보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또 CNC 인터내셔널 이쪽도 평범한 실적인데 기대감이 높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번에 시도를 하면서 어느 정도 적정한 저항대 부분에서는 못 간다는 걸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러면 거기도 못 가고 그럼 밑으로 가게 되면 지지는 하겠네. 벌써 지금 지지권을 몇 번에 걸쳐서 좀 지지를 보여주고는 있는데 이런 자리가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서 한번 대응 자리를 좀 찾아보고 움직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또 약간 아수라백작처럼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줄 걸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또 대응 대책을 마련해 가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그런 화장품 섹터에 대한 대응은 일단은 투자액이 크게 바뀐 거 없다. 하지만 여전히 K뷰티는 확장세 북미 중심으로 나갈 것이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약간 피로감들이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를 일단 가격이 위축될 때 그때를 한번 노려보자. 라는 쪽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차, 3차도 실적 괜찮았는데 오히려 시장이 좀 못 알아주고 소외되면서 빠지는 종목들, 이 종목들 다시 한번 좀 점검해보고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다음 2화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